자, 147조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조건 성취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뭔지 모르는데 조건 성취 효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조문은 잠깐 이따 보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조건이 뭔지. 조건이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22년 공인중개사 시험 봤으니까 22년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2022년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이 증여계약의 효력, 증여계약 효력이란 자동차에 대한 을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가 언제 생기느냐? 을이 2022년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생겨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에게 2022년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그건 조건을 건 거예요. 자동차를 주기로 한 거야. 이런 걸 부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을이 2022년 33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게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기게 되고, 이때 2022년 33회 시험 합격은 내년이니까 장래사실이죠. 갑이 부과했죠.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 하고요. 부관 중에서 시험 합격,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죠. 그걸 조건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부관은 이렇게 법률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는 걸 말하는데 그 중에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 하자. 그 다음 이 조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조건과 해조건. 정조건은 지금 이것처럼 22년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즉 그런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생겨 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해. 이게 정조건. 정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겨. 이게 정조건이에요. 반면에 해지조건이라고 했죠. 해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약혼을 하면서 반지를 줘요. 증여입니다. 이미 반지를 을에게 줬고 을은 반지에 대한 권리가 생겼어. 증여의 효력이 생겼어. 그런데 약혼 반지는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돌려줘야 되죠. 반지를 돌려준다는 건 을은 반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고, 반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갑과 을이 약혼하면서 약혼 반지를 줬다. 증여계약이고 이 증여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을이 반지에 대한 권리가 생긴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게 되면 반환한다. 즉 효력이 소멸하니까 이 결혼하지 않게 됐다. 이게 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지 않으면 반지를 돌려주게 된다. 반지를 돌려준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다. 즉 을은 반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을 해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전제하에 147조를 보겠습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행위.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기로 한 증여. 조건을 성취한 때, 시험에 합격한 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을은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정조건. 반면에 해지 조건. 파혼하게 되면 반지를 돌려주기로 하고 반지를 줬어. 약혼 반지를. 그런데 파혼을 하게 됐어. 그럼 그때부터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조건인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행위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해지 조건이 있는 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만 이제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시키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만약에 그럴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래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로 소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47조 조문만 거의 나오니까 전만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판례도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소급표만 잠깐만 이해를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을에게 1월 10일 날 토지를 증여했어요. 증여했어요. 다시 말해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서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증여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그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 땅을 일단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땅을 갑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을이 땅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거니까 도로부지 편입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0일 날 땅을 이렇게 증여했는데 6월 10일 날 도로부지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은 소멸하니까 보세요. 1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을이 소유자였던 거예요. 을이. 그러면 재산세는 을이 내야 되죠. 소유자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니까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을이 내야 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하여 6월 10일부터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니까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을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다만 도로부지로 편입이 된 다음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을이 내야 될 세금을 갑이 내기로 합의할 수 있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여기 조건 성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건 좀 전에 본 것처럼 원래 6월 1일을 기준으로 을이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갑이 내기로 한 때에는 그 의사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당사자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인정해도 상관없겠죠. 국가 입장에서 누가 세금 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147조 조건 성취력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8조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 원리 침해금, 이거 간단해요. 갑이 을에게 2022년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A 건물 상가를 건물을 주겠다. 중개사 사무실 할 수 있도록 그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을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생기죠. 그죠? 이거는 잔뜩 기대하고 있죠. 이게 권리예요. 권리. 을은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 소유권이 생긴다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조건부 권리야. 근데 그걸 침해 못하라고 돼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갑이 을에게 22년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주기로 해놓고, 그래서 을이 건물을 잔뜩 기대하면서 연락 공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이 을에게 주기로 한 건물을 팔아먹어 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그럼 을은 당연히 내가 시험 붙으면 지가 주기로 해놓고 팔아먹었네?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겠지. 그게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148조예요. 근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갑은, 여기서 말하는 갑은 조건 성부가 미정한 상태, 을이 아직 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합격으로 인하여 생길 을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148조입니다. 만약에 침해하면요, 나중에 갑은 을이 시험에 붙었을 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9조 조건부 권리 처분. 좀 전에 그 을의 권리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A 건물의 소유권이 생기다고 했죠. 그 권리를 을은 시험 합격 전에도 뭐 돈이 필요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을이 죽으면 그 조건부 권리를 상속인의 상속을 받아. 그래서 상속인이 연락 공부해. 시험에 붙어. 그러면 상속될 수도 있고. 을의 권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야. 그럼 나중에 물권에 가면 이제 가등기를 통해서 미리 확보해 놓을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도 있고.
다른데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거나 이런 식으로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이겁니다. 그냥 이해를 통해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합격하면 을은 A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를 시험이 합격되기 전에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을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도 있고 가등기 등을 통해서 순서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게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149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장래에 생길 수 있는 권리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거의 조문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밑에 보세요. 기출지문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문은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할 수 있으나 담보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다 있어. 그래서 암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문은 일반 규정에서 처, 상, 보, 담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은 없어요. 자,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암기 바로바로 해버리시면 돼요. 주문은 그렇습니다. 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갑이을에게 22년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A 건물을 주기로 해서 자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줘야 되니까 불이익해요. 재산상. 그죠? 반면에 을은 건물이 생기니까 이익이 생겨.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밑에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은 시험에 붙으면 건물이 생기잖아. 그럼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으면 되죠. 그런데 을이 신의칙에 반해서 시험에 붙었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컨닝해서 시험을 붙었어.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럼 갑은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붙은 거 아니잖아. 컨닝해서 붙었잖아. 그럼 너는 붙은 거 아니야. 건물 못 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번. 2항이에요. 그럼 1항은 뭐냐? 을이 시험에 붙으면은 건물이 날아가는 갑이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시험 전날 을에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해버렸어. 그럼 이때 을은 시험에 떨어졌지만 붙은 것으로 주장하고 네가 나 떨어뜨렸잖아. 그럼 난 붙은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건물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반신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갑이 야비하게 합격을 방해한 경우 을은 합격을 주장해서 건물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합격하는 이익이 생기는 을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붙은 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 붙었어. 그럼 갑은 불합격을 주장하여 건물 못 주겠다 할 수 있고 이런 의미로 150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신행입니다. 자, 151조는 불법 조건 또는 불능 조건, 기성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이 아이고야 이렇게 옮기게 되나? 이것도 되게 커졌네.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것도 뭐야? 됐다. 너무 커졌나? 조금 줄일까?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자, 먼저 1항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라는 얘기 붙어있지만 조건 아니에요. 갑이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이거 반사회질서이다.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병을 죽여주면 1억 줄게. 이런 거. 병을 죽여주면은 불법 조건이 붙어있어요. 여기서 그 조건만 모여냐, 계약 자체가 모여냐. 계약 자체가 모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조건만 모여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죠. 2022년 33회 시험 합격처럼. 그런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게 있어. 갑이 을한테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랬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미 동쪽에서 뜨죠.
서쪽에서 뜰 수도 있나? 아니지. 동쪽에서 이미 떠요. 그게 이미 성취야. 근데 이거를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을 붙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정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사줄게. 그런데 해는 이미 동쪽에서 떠요. 무슨 뜻일까요? 동쪽에서 뜨면 사주겠다는 건 그냥 사주겠다는 거죠. 그죠? 동쪽에서 뜨면 사줄게 라는 말은 이미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에서 뜨면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주면서 내일 동쪽에서 뜨면 반환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자동차를 주면서 내일 해가 혹시라도 동쪽에서 뜨면 반환해.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럼 밑에 거는 뭐냐? 서쪽에서 뜨면으로 바꾸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줄게. 서쪽에서 뜨면 차를 줄게. 안 주겠다는 거죠. 또 차를 주면서 서쪽에서 뜨면 반환해. 차를 주면서 서쪽에서 뜨면 반환해. 안 돌려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동쪽에서 뜨면 서쪽에서 뜨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조문만 나와요. 자, 이렇게 옵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된 걸 기성조건이라 합니다. 자, 기성조건이 정조건입니다. 그럼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라 그랬죠. 기정조 이렇게 외웁니다. 중요합니다. 이 조문. 그 다음에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기해무 이렇게 외웁니다. 기정조 기해무 이렇게. 자, 3항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조건입니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입니다. 조건 없는 행위죠. 불해조. 자, 불능조건이 정조건입니다. 조건 무효라 그랬죠. 그럼 불청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1조 1항 불법조건 붙어있는 법률행위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 무효 딱 외우시고 2항 3항 묶어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딱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조문 자체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부가는 조문 자체가 잘 나오니까 대충 이해하셨다면 자꾸 읽어서 입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조가 나오나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동쪽에서 뜨면 해쪽에서 서쪽에서 뜨면. 자, 152번 기한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조건이란 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라 그랬죠. 기한은요 확실한 거야. 예를 들어 시기가 붙어 있다.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이렇게 정해요. 자, 여기서 뭐 주택 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각과리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2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했다면 2월 1일이 되면 계약의 효력이 생겨요. 12월 31일이 되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되는 거고 이게 종기가 되는 거죠. 아까 조건하고 다른 점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장래 발생 여부가. 이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효력의 소멸 따위를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 이걸 아까 조건과 구별해서 뭘 하자? 기한이라고 하자. 그 중에 효력이 생기는 기한을 시기라 하자. 효력이 소멸하는 걸 종기라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시기, 종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로 기한이 뭐고 시기, 종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심할게요. 좀 눈이 어지럽습니다. 아까 147조에서는요. 조건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길어? 위야?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망이 있었어요. 사망이. 정조건이 있다.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아까 시기하고 똑같죠.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지 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종기 있는 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이렇게 돼요. 기한이 도래하면. 그런데 140조는 예외가 있었어요. 사망이. 뭐라고? 당사자가 소급시킬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이 한다. 이렇게 돼요. 그거 있어야 한다.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데 152조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소급표 규정이 없죠. 시기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고 종기 도래하면 효력을 잃고 끝!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3조에 보면 기한의 이익과 포기라고 되어 있죠. 기한의 이익은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은행 담보대출을 했어요.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했냐? 2022년 12월 31일 날 갚기로 해서 원금을. 담보대출 기간을 이렇게. 그럼 22년 12월 31일 날 갚으면 되죠. 그때까지. 그럼 그 전까지는 원금 안 주고 이자만 내면 되죠.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그 기한의 이익은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하겠다라는 소송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이것도 암기만 하시면 돼요. 채무자 암기하고 추정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기할 수 있는가? 있지요. 아니 2022년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지만 나는 2022년 10월 31일 날 원금 갚으면 되지만 중간에 로또가 당첨됐네? 그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갚으면 되는 것을 미리 갚을 수도 있지요. 기한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해요. 즉 상대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로또 당첨됐다 홀랑 갚아버리면 그때까지 이익이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자가.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중도 해지 수수료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기한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기한이익이라 한다. 자, 조문도 역시 암기하시면 조문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 추정한다는 거. 은행 담보대출 기한을 2022년 10월 31일까지 정했다면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되는 대대는 또 뭐야? 이러한 걸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그 기한의 이익은 일단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어요. 채권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나 채무자를 위한 걸로 본다거나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포기할 수 있는 거 있죠. 통신사와 2년 약정을 했는데 2년 동안 통신비 할인받는 기한이익을 갖고 있다가 2년 되기 전에 다른 통신사로 옮겨. 그럼 기존 통신사로부터 받는 이익을 포기한 거잖아요. 대신 중도 수수 해지 수수료를 줘야죠. 통신사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중도 해지 수수료 따위를 지급하고 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4조는요. 아까 147조하고 똑같은 거. 갑일에게 성년자가 되면 차를 사주기로 했어. 그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고 그 권리 침해 금지 그거예요. 148조와 149조를 기한부 권리도 적용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154조는 148조와 149조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에 관련된 조문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에 관한 조문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